안녕하세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머시남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중학생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로 다룬 콘텐츠가 고등학교 과목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라 중학교 과목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주세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저의 등수부터 가야겠죠. 일단 저희 중학교는 공립중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오피셜한 등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애들끼리 항상 점수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자랑 아닌 자랑인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9점을 받고 나머지를 올 100을 받은 한 8과목 9과목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저만 평균이 99.9점이어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번 한 경험도 있고, 저는 또 중학교에서 과학고로, 그러니까 즉 특목고를 진학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중학교 공부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중학교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기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과학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목고를 희망하시는 분이나 혹은 중학교 내신을 잘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보통 종종 댓글이나 혹은 입시 커뮤니티 같은 곳에 대해 적혀있는 게 보면 중학교 내신은 아무 쓸모없다. 중학교 내신 높아서 뭐 할 거냐. 중학교 전교 1등이었는데 뭐 어디 대학교 가더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막 이런 식의 약간 그 썰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특목고를 진학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수학, 과학 점수는 항상 다 올 100점이었거든요. 항상 올 100점이었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항상 100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95점은 항상 넘었습니다. 사회도 제가 항상 100점이었고 역사도 항상 100점이었습니다. 저는 암기 과목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이렇게 암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경험을 저는 사실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 탄력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내신은 사실 특목고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무의미한 성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한테도 너가 특목고를 진학할 수 없는 실력, 너가 특목고를 진학할 수 없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중학교 내신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일반고를 만약 갈 거다 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조금이라도 특목고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중학교 내신을 챙기셔야 합니다. 중학교 내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얻었고 이런 피드백 과정을 제가 거의 중학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월한 편이지만 저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고등학교 선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난이도 갭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대한 일말의 준비도 없이 그 중학교에서 그냥 바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된다면 거의 무조건적인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가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목고를 간다고 해도 선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은 높은 성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저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인데 선행을 저보다 안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지만 대체적으로 선행을 안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들리는 괴담 아닌 괴담이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 전교 1등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대학교를 갔다,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4등급을 받았다, 이런 썰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졌다. 중학교 전교 1등이 무너지는 경우는 단 한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오직 중학교 내신만, 딱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절하게 무너지겠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내신에만 올인하고 있을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다고 막 놀러 다닐 시간에 고등학교 선행을 한 친구들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게 너무 공평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여러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선행을 무조건 하시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무의미한가? X. 중학교 내신을 버려야 하는가? X. 중학교 내신을 공부하느라 고등학교 선행을 놓쳐도 되는가? X. 이것이 저의 중학교 내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항상 100점이었다. 항상 100점. 한 번도 100점을 놓친 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수학을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평소에 수학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수학은 선행을 되게 많이 한 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만큼은 재미도 있고 제가 잘하기도 해서 꾸준히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 기간에도 따로 수학을 공부하진 않았다. 따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저는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족보닷컴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시험 한 하루 전 정도에는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풀면 다 맞았죠. 중학교 내신 수학 문제집으로 추천하는 것은 센, 그 다음에 라이트 센, 그리고 블랙라벨 정도를 추천드리고 조금 내신이 빡센 학교다 싶으면 블랙라벨까지 보는 것, 그리고 조금 내신이 빡세지 않은 학교다 싶으면 센까지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품 교재도 굉장히 좋은 교재고요. 그 다음에 최강 TOT라는 교재도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만 저는 사실 그 블랙라벨 최강 TOT 레벨까지 넘어갈 정도로 공부를 한 에너지는 차라리 중학교 내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행을 챙기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 에너지를 고등학교 내신에 쏟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학생이기도 하지만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수학을 가르친 경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도 중학생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가르쳐봤는데 제가 가르쳐본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소금물이 나오면서 확 어려워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어려워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수학상, 지금은 공통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으로 막 보자마자 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사실 내신 공부보다는 선행을 무조건 하시라. 그리고 내신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센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센도 추천드리고 그 센을 풀기 전에 약간 연습 과정은 라이트 센 그 다음에 최강 TOT 5월 블랙라벨 5월 일품으로 가는 게 괜찮지만 블랙라벨이랑 TOT를 갈 바에는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국어 과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중학교 때 국어 학원을 다녔는데 약간 거의 과외식인 학원이어서 선생님이랑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던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국어 내신 공부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가 중학교 때 공부를 끝낼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국어에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욕심이 강했어요. 문제집을 많이 풀진 않았어요. 저는 딱 그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정도만 풀어주었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근데 이걸 엄청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거의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외우다시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다 라고 외울 정도로 지독하게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거의 외웠던 것 같고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프린트 같은 것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프린트의 개념이랑 그것에 따른 예시 상황 같은 거를 적어주셔가지고 우선순위가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1번.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그 파란색으로 항상 선생님이 한 말씀을 파란색으로 필기를 해뒀거든요. 되게 작게. 그래서 그 작게 된 거 막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집어넣는 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풀면서 이게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족보닷컴 이제 찍 클릭해가지고 하루 전에 찍 풀고 끝났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족보닷컴에서 뽑을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나갔다. 그렇게 5개를 뽑아가지고 풀었는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약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세모를 치고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지속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자습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에다가 거의 3주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만큼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항상 킬러 문제가 나오죠. 저는 그 시험 시간이 저희가 45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20분 만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제가 풀지 못하는 한두 문제가 꼭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너희들의 100점, 90점대를 가르기 위한 시험 문제를 꼭 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봤습니다. 이게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모의고사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배우는 중학교
과목이랑 고등학교 과목이랑 사실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비문학 혹은 이런 문학 연관 문제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것도 시험 전날에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전 심화 문제는 항상 시험 전날에 풀었어요. 그게 시험 전날에 푸는 이유는 저는 항상 모든 시험에서, 그러니까 저는 국어가 그렇게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는 과목에서는 특히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항상 마인드가 특히 제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를 틀리지 말자.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된다. 근데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최고의 성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최선의 성적을 받는 게 목표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영어는 딱 4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본문 암기. 딱 본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이게 외우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저는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거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3년 동안 암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문을. 이게 외우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어요. 제가 물론 영어 학원을 다니고 영어 과외를 받고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그 본문을 외우는 과정,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를 외우는 과정에서 분명 질적인 영어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영어는 고등학교 영어랑 중학교 영어랑 차이가 그닥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차이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나마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잘하는 쪽 경향성이 조금 더 짙다. 가장 중요한 게 본문 암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본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모르는 단어를 우선 먼저 외워요. 먼저 외운 다음에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이름을 이렇게 따라락 치면 이렇게 쭉 가지고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변형된 거,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푸는 문제가 출판사 문제집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자습서는 풀지 않았고 평가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집 풀었고 올백이라는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과목도 올백 기출 문제집을 풀기는 했는데 사실 그냥 그닥 열심히 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연관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목은. 근데 특히 영어는 올백이라는 문제집이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모르는 단어 체크, 모르는 단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 암기하고 본문 암기랑 평가 문제집 푸는 거 병행하고 그 다음에 족보답고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올백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문법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문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암기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이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걸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TMI인데 저는 영어 단어를 잘 못 외우는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플로우가 있으니까 외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법이라는 논리적인 플로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해가 되면 넘어갔는데 제가 보통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보통 이해를 잘 못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물어봐요.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영어는 특히 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쌓이면 사실 시험 기간에 딱히 막 엄청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문법 문제를 잘 맞을 수 있다. 이게 약간 저의 꿀팁 아닌 꿀팁이랄까요? 중학교 내신 영어는 재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영어, 과학에 비교해서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다면 중학교 내신 영어는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 질적인 영어 실력도 분명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본문 외우는 것은 꼭 연습을 해둬라. 여러분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더라도 본문 암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본문을 여러분이 암기된 본문이 변형돼서 나오기는 해서 굳이 본문을 뭐하러 외우니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한테 해당되거나 혹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말이고 저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암기를 해두는 것은 고등학교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니까 꼭 해두시라. 모든 과목이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엄청 빡센 중학교는 수업 시간을 잘 들어도 이제 선생님들이 외부 자료를 엄청 많이 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얼마나 잘 들어도 진짜로 90점은 넘어요. 수업 시간 선생님 말 잘 듣고 성실히만 풀어도 90점 무조건 넘고 90점을 넘으면 이게 A컷이잖아요. A컷. 중학교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에서 어쩔 수 없는데 중학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을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한 거 이외에도 따로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외에 할 게 더 많다는 그런 의미지 수업 시간에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학교 내신 공부, 여러분의 중학교 마인드셋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